네, 이슈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 휘핑 뉴스 최희 아나운서가 이슈를 휘휘 저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휘핑 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간 응급실이 위기인가 아닌가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죠. 정부는 일부 진료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응급실이 완전히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은 없을 거란 입장이고,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 위기 상황을 부정한 채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의 주장을 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SBS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기존과 비슷한 뜻을 밝혔습니다.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동안 걱정해왔던 노조 집단 행동도 관련 협상이 대부분 타결됐고 코로나19 환자 수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며 응급 진료 유지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잊을만 하면 들려오곤 하는데요. 조 장관은 응급실 상황이 붕괴될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또 추석 연휴 때 응급실 비상일 거다라는 우려가 나왔었죠. 그렇죠. 네. 이 지적에는 추석 연휴 때 4천여 개의 동네 병원들이 문을 열게끔 지원할 것이라며 환자들께서는 본인보다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 양보하고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복지부는 이날부터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고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거라고 합니다. 반면 의대 교수단체는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붕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게 사태 진정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성명에서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 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 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싱크홀 관련 소식인데요.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네, 연희동 사고가 있고 이틀 뒤인 31일 지난주 토요일에도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에서 땅꺼짐이 발견됐어요. 네. 이날 오후 4시쯤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종로 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 가로 40cm, 세로 40cm, 깊이 1.5m의 땅꺼짐이 발견됐고요. 네. 같은 날 오전에는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7호선 학동역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도 치마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두 곳 모두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울 곳곳이 지뢰밭 아니냐, 땅꺼짐 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게 장마 전과 후로 대비되잖아요. 네, 장마 그렇죠. 후에가 원인인 것으로 많이들 추정하고 네. 있으신데 원인 분석이 됐나요? 원인을 알면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요. 29일 있었던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사고 서울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노후 수도관 같은 지하 시설물 파손은 원인이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시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밝힐 방침이라고 하고요. 종로와 강남의 땅꺼짐 원인은 상하수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노후화된 상수도관에 부식이 생기고 또 하수도관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생긴 이 상하수관 틈으로 물이 새 나가면서 주변 집안이 약해지고 네. 이 땅꺼짐이나 집안 치마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 진단인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낡은 상하수관이 전국 곳곳 땅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선 서울시는 집안 치마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고요. 이번 주쯤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집안 치마 진단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서울시가 연희동 싱크홀 사고가 있기 전인 5월에 지표 투과 레이더로 했을 때 땅 밑 빈 공간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휘핑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네, 네. 조사 후에 구멍이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장비의 한계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싱크홀은 지하
7에서 8m 밑에서도 생길 수가 네. 있는데 이 지표2가 레이더 장비는 3, 4m까지밖에 감지를 못한다고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장비로는 사전에 잡아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번 싱크홀 깊이가 그러면은 3, 4m보다 더 밑이었다는 얘기네요. 네, 이번 연희동 싱크홀 미터는 5m 이상 깊이에서 아.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최첨단 장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적합한 장비와 방법으로 사전 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인기가 시들해졌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 장래희망 상위권에는 선생님이 꼭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한때 희망 직업 1위였던 이 교사의 인기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수도권 교육대학 교대에 다니다 자퇴한 학생이 5년 만에 약 8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교육대학교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 모두 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화된 기관입니다. 네. 오늘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에서 667명, 700명에 가까운 중도 탈락 학생이 아이고. 발생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34.5% 늘어난 거고 5년 전인 2018년보다 4.4배 늘어난 겁니다. 어떤 사유로 중도 탈락했는지도 봐야겠죠. 네. 미등록, 미복학, 학사 경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자퇴였습니다. 그만뒀군요. 네, 네. 네. 이렇게 자퇴상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신규 교사 채용 규모 자체가 감소한 것도 있고요. 네. 교권 추락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교단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예비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난해 전국 10개 교대에선 621명, 3개 초등교육과에서는 46명이 각각 중도 탈락한 걸로 집계됐고요. 수도권 교대에서는 서울교대 96명, 경인교대 102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비수도권 교대 8곳에서는 423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직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도 교대, 초등교육과는 모집이 어려울 걸로 종로학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 이거 진짜 큰일이네요. 네. 아니, 선생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네, 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최고의 인기였는데. 최고의 직업이었죠.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소식. 음주운전 소식이네요. 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서 만취 운전자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일대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에. 네, 열대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넘어진 전봇대에 차량 한 대가 부서졌고요. 이 일대 278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그러니까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상에. 네, 에어컨 네. 지금 안 그러니까. 틀어도 되는 때라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한국전력공사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오늘 오후 2시쯤 정전 복구 완료될 걸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사는 안 나왔거든요. 네. 네,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20대 남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어요. 경찰은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제주도 소식이네요. 네, 제주가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중국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네. 최근 제주도는 비계 삼겹살, 해수욕장 평상 갑질, 또 바닷가 해산물 바가지 가격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여기다 역대급 엔저 현상까지 겹쳐 일본으로 향하는 분들이 늘면서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발걸음이 뜸했는데요. 작년 한 해 1266만여 명의 한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592만여 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많이 줄었죠. 그렇네, 진짜. 네. 네, 반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까지 68만 8,09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66.5%나 어이구,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네. 폭발적으로 네. 늘었어요. 네. 이렇다 보니 중국 관광객 이 잡기에 상인들이 나선 건데요. 네. 뭐 전통 시장뿐 아니라 제주도 골목마다 중국어만 적힌 간판이 늘어서 있고요. 네, 식당에는 뭐 중국어로 된 메뉴판은 기본이고 중국식 전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제주시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제주 동문시장에 들어서면 중국어로 호객하는 소리와 중국어로 이 상품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왜 명동에 가시면 중국인과 이 베트남어로 이 말하는 상인들 쉽게 많이 보셨죠. 많이 네, 봤죠. 비슷한 명동이요 풍경.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옛날 명동이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없고 맞아요. 정말 중국인들 투성이죠. 네, 예. 그래서 알바생들도 다 외국인 네. 알바생이 맞아요. 많죠. 예. 또 이 중국인들이 뼈해장국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다 보니 뼈해장국 가게가 하나둘 늘어 제주시 연동에는 뼈해장국 골목이 아예 만들어졌다고요. 뼈해장국 네. 타운이 들어섰군요. 네. 또 반면 중국인들이 이 회를 선호하지 않는데 네네. 이 회를 주재료로 한 식당은 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아. 있다고 합니다. 내국인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근데 내국인 관광객 수는 또 수혜주니까, 줄을 따보니 네. 또 이 중국인들이 대부분 쓰는 전자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가 이 제주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제주도를 찾는지 보니까 김의익은 제주국제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제주도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아. 네, 또 북경과 상해에서 가깝다고 하고요. 네. 또 중국은 내륙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 이 중국인들에게 여행지로서 매력이 크다는 아. 점 등을 이유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제주에서 자기들이 중국면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가 지금 거절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 국제면허를 같이 우리나라에 연동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중국인들의 우리 제주도 관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렇군요. 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휘핑 뉴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휘핑 퀴즈 내주세요. 네, 이곳이 중국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이자 80년대 대표 신혼 여행지였던 이곳은 어딜까요? 네, 오늘 보기 주간식이에요? 왔습니다. 네. 아. 너무 쉽다. 자, 영과 날못. 네. 네,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네, 이곳은 말이죠. 삼다도로 불리기도 하죠. 삼다도 알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그다음에 삼무도라 불리기도 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도적이 없고 오. 그다음에 거지가 없고 그다음에 대문이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담들이 낮잖아요. 네. 다 대문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해녀의 섬이기도 합니다. 해녀들의 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전초기지 같은 섬이라서 늘 뉴스에 나오죠. 여기까지.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 정도면 훌륭한데 심지어 노래마저. 아하. 노래 제목은 얘기 안 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최성원 씨의 노래인데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예. 걸 훌훌 버리고 아, 떠나고 싶네요. 예, 최성원 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자, 휘핑 퀴즈의 최휘 아나운서는 여기서 작별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